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대통령 만세! 더불어민주당 만세! 와. 네. 예,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정권교체 이후에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도 우리 국민 스타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천재소녀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미입니다. 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그쵸. 적응이 좀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런가요? 네. 집권 여당의 무게감을 좀. 옷도 다르게 입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았고요. 네. 넥타이도 좀 꼭 메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네. 분이 많았고. 집권 여당스럽게. 네. 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주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지금 그 서민 행보 국민들한테 큰 박수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행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큰 박수 받을 일인가요, 그게?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로 그렇죠. 느끼. 그 이전이 그렇죠. 워낙 기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인데 네. 이게 그만큼 극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기간에 자주 만나셨잖아요. 저는 그 꽃할배 유세단 우리 박경미 예. 의원님이랑 같이 두 분이 같이 짐꾼하면서 예. 네. 그래서 약간 동선을 달리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거의 못 보다가 이제 당선되시고 홍은동 자택이 저희 지역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청와대 가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길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배웅하러 나갔어요. 예. 그때 화면에서 지- 봤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도. 예. 그때 이제 딱 한번 뵀는데 그 자료 화면이 계속 2, 3일 동안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주민이 저를 딱 만나더니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시더군요. 측근 아니라고. 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사무부총장 예. 됐는데 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친문 인사로 저를 분류하시더라고. 그 한 컷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 선거 때 대통령 당선되시고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계속 사회도 보시고. 사회 2번 봤. 네. 근데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다른 분들 악수하는데 박주민 의원님 만나면 꼭 포옹하시더라고. 그게 뭐 손이 아프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 겸손한. 맞아요. 역시 겸손해. 그 손, 피멍든 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광화문에서 이렇게 포옹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개표하는 날 네. 저녁에 음. 그 당선 유력 발표가 나서 저희 당 행사할 때 오셨었죠. 네. 그때 무엇보다도 화제가 됐던 건 안희정 지사가 예, 올해 뽀뽀. 뽀뽀를 그게 미국 일간지에도 네. 그죠. 일면을 장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외신에는 거의 다 그 사진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당선되시고 나서도 대통령을 만나신 거네. 당선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당선증을 받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특사단 네. 오찬 회동 때. 두 번이나 만나셨어요? 예. 아, 부럽다. 여기가 실세네. 부러워. 실은 아니고요. 박경무 의원님은. 저야 뭐 유세 때 저는 그래도 후보님 문재인 대통령 오시는 그런 데서 한번 강남 유세 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가까이서 뵙고 네. 그리고 뭐 분당 때도 갔었고 몇 번 가긴 했네요.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하던 날 네. 광화문 네. 그다음 마지막 날 광화문 그때는 다 같이 만났잖아요. 네. 예. 그 안희정 지사 그 뽀뽀 이벤트 네. 어쨌든 그때는 안 지사님이 홍대 앞에서 네. 중국집에서 네. 개표 방송을 보고 계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취기도 있으신 상태에서 해서 충남 도지사가 아니라 충남 도주사다. 뭐 이제 이런 별명도 얻으시고. 근데 네. 그때 점퍼 차림으로 굉장히 캐주얼하게 네. 정말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하시는 거다 그런 느낌 팍 받았는데 정말 참 아름답고 흐뭇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날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네. 근데 전혀 콘티도 없고 대사도 없고 순서도 계속 스텝이 바꿔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막 정신없었고 특히 안희정 지사님이 도착하신다는데 계속 도착을 안 하시는 거야. 아.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님이 마지막에 오셨잖아. 네. 마지막에 오셨는데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그러셔가지고 사회 볼 때 애먹었는데 안희정 지사님 올라가시자마자 그냥 뽀뽀를 바로 해버리시는 바람에 완전 그냥 관객들 관중들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사실 그날 우리 개표 방송을 국회에서 했잖아요. 예. 아니, 개표 방송을 이제 국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 그날 광화문에 있었어요. 저 의원님 그때 사회 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시는 거 저 사실 먼 발치에서 봤어요. 저는 그때 어디서 봤냐면 그 사드 투쟁이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맞아요. 옆에 단식하고 그 있어요. 텐트에서 단식하고 계셨거든요. 아. 저는 개표 방송을 거기서 거기서 봤어요. 보셨구나. 예. 거기서 이제 왜 봤냐면 그 투쟁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향소를 잠깐 들리실 거라는 이제 아마 정보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혹시 분향소 들렸다가 사드 투쟁위를 지나치고 그냥 가실 것 같으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순간에 참 그분들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라도 거기서 좀 개표 방송 보면서 좀 이렇게 위로도 좀 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딱 있는데 갑자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딱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야 사회를 보시는데 정말 박주민 의원님이랑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는 제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그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좀 동선을 길게 잡으려고 했다가 경호 쪽에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동선을 그렇게 길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 시절엔 을호 가포로 올라가요. 근데 네. 그게 가포로 올라간대요. 가포로 올라가는 순간 경호 대상만 바라보지 경호하는 사람이 네. 주변 안 본대요. 그래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무조건 경호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포는. 네. 그래서 동선을 최대한 짧게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무대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그 마지막 날 선거 전날 광화문 총유세 때 일부 이제 사전 행사인가? 예, 힘들었어요. 왜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개해야 되는지. 마지막 날? 예, 그냥 우리 꽃할배 올라갔을 우리도 때 무대 올라갔죠. 예, 네. 그때 박주민 의원님 사회 잘 보셨죠. 보시더라고요. 네. 그날 그 꽃할배 유세단에서 박재동 그 화백께서 랩하시는 거 네, 정말 그럼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참 다들 참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힘을 좀 내주세요. 좀. 그러겠습니다. 예. 에헤. 예. 근데 저는 그날 박재동 화백의 그 랩과, 그러니까 네. 힙합풍의 그 랩과, 그 다음에 김덕수 교수님, 사물놀이 김덕수 교수님의 그, 추임새. 그게 정말 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런 참 그 융합형 콜라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예. 너무 멋있었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지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된 줄 아는데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 중간에 나라가 완전 바뀌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네. 그 중간에 새로운 뉴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한 달은 지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일들이기 네.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많으면 우리가 또 여행 가면 굉장히 일주만 갔다 와도 네.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냥 그 루틴한 일상이 계속될 때는 일주가 금방 가잖아요. 군대가 그래요. 군대가. 군대가요? 하루하루 보낼 때 힘든데 지나고 보면 금방 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야당 국회의원 할 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아. 근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니 근데 저는 일주가 굉장히 길게 아, 심리적으로 그러셨어요? 느껴져요. 왜냐면 네.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들이 많았기 뉴스 때문에 대변인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 챙겨서 그러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을 보면 너무 기분 좋고 그쵸. 막 또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야 진짜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저 정말, 좀 그리고 네. 대변인은 이제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나름 시험 섭섭하기는 너무나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 정말 저는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증세 없는 안구정화 그 복지다 안구 그런 복지. 예. 근데 아니 뭐 증세 그게 없는 정말 복지. 뭐 시각적으로 뭐 멋있는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네. 하신 그것이 일들이 만들어내는 멋있잖아요. 일들이나 그 네. 상황이나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네. 뭐 그,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더 기대되는 게 내일이에요. 네. 5.18. 5.18.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진곡. 전인권이 상록수랑 임을 위한 아, 행진곡을 그래요? 부른대요. 아, 전인권이 예, 저도 아, 오면서 그래요? 뉴스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박수 쳐줘야지. 아이고, 대박이네. 네, 근데 박수 이틀 전에 네. 결정됐다고. 잘 됐네요. 네. 야 내일 다들 광주 가시죠? 네, 가야죠. 네. 하여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내일 힘내서 한번 정말 멋지게 노래 한번 불러야지.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이제 그 서민 행보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뭐 찬사도 있지만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적폐 세력들이 정말 만들어낸 4대 강국들과의 외교적인 갈등과 마찰. 또 이거 한 방에 보내시더라고. 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무능했는가. 지금 일주일 만에 벌써 특사, 예? 러시아 특사 박주민. 야, 특사다. 안에 일부러? 특사라 불러요, 그거 다. 예. 네.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죠. 아니,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가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요. 그 다음날 제가 그 방송 제작하는 분들 만났는데, 원래 이제 그 중국에서 경제 제재를 그 방송 콘텐츠 쪽을 가장 먼저 이제 차단했거든요. 취임한 다음날 중국에서 연락이 왔대. 빨리 와서 회의하자고. 취임한 날. 예.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원이 이제 중국 갔잖아요. 1대1로. 네, 1대1로. 그리고 이제 이해찬 총리 가시잖아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이해찬 총리 그때 이제 네. 오찬장에서 네. 이해찬 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예. 얘기하고 네. 중국에서 기대가 굉장히 크대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온 역정, 네. 삶의 역정에 대해서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대요. 네, 잘 알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하고 닮은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닮지 않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투쟁보다는 이제 하방 때 고생 좀 한 거밖에 없죠. 근데 그 음반 차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반 차트가 이제 중국에서 다 열렸죠. 차단했는데 그것도 열었어.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가요. 제재할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제재하잖아요. 제재를 푸는 것도 소리 소문 없이 푸는 거야. 무서운 나라지 사실. 네. 김용호 의원님 네. 워낙 뭐 중국 통이시니까 이번 네. 중국 특사로는 안 가세요? 예, 이 저는- 방송 때문에 바빠서 안 예, 가시는 거죠? 방송 팟캐스트 때문에 해야 되시기 때문에. 이 서당캐에서 압력을 넣어서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누가 안 보내는 거야? 이게 대통령 특사급의 이 팟캐스트입니다, 저희가. 역시 박경미 대변인께서 재치가 있으시오. 러시아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때 이재호 전 의원을 네. 특사로 보냈는데 고위직을 못 만났대요. 제가 네. 들은 얘기로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아예 안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쪽에는. 그래서 상당히 냉랭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사 뭐 송영길 가니까, 의원님은 예, 뭐 이전에 인천시장 하실 때 이미 그쪽 푸틴이 엄청 좋아하고 무슨 있다고. 훈장도 받으셨고 네. 요즘 푸사가 그 푸틴이랑 찍은 사진이시더라고요. 송영길 요새 의원님. 제가 볼 때 송영길 의원님과 푸틴은 좀 이미지가 비슷하죠. 네. 좀 강한 남자. 근데 뭐, 예. 푸틴이 키가 한 170 정도밖에 안 이렇게 된대요. 작죠. 예. 네. 송영길 의원님은 훨씬 우러러 봐야 크시죠. 되겠네. 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이제 특사 딱 그 결정됐을 때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아니 저는 그때 자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러시아를요? 제가요? 약간 그런 네, 뜻이에요. 그러셨을 것 같아. 예.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약간 뭐지 이랬었는데 네,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대통령 특사라는 역사의 타이틀을 진짜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네. 다녀오셔서 꼭 그 후기 예,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미국은 요번에 홍석현 네, 예. 황희 의원님. 황희 의원님. 의원님. 홍석현 회장을 그 특사로 임명한 것은 JTBC의 영향 아니었을까? 아, 원래 미국 대사도 하셨었잖아요. 하셨죠. 그렇죠. 하셨죠. 예. 그리고 네. 뭐 반기문 총장 때 유엔 사무총장 그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공화당 쪽에 인맥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저는 공화당에서 박정희 공화당인 줄 알고.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이죠. 공화당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공화당 쪽에 인맥 있는 또 풍산그룹 회장님도 같이 가시거든요. 네, 미진. 맞아요. 그분도 이제 공화당 쪽에 인맥이 아,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미국 쪽에 이제 특사들이 가시면 그 노하우 알려달라고 되게 그쪽에서 절실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탄핵.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역시. 그렇죠. 네. 정말 우리나라 국민도 정말 멋지잖아요. 네, 네, 이 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문희상 문희상 의원님. 네, 의원님이 오늘 가셔서 그래서 우리 정서상 네, 위안부 합 위안부 합의는 우리가 이제 재협상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서다. 뭐 이런 국민의 정서를 잘 전달하고 계시대요 지금.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4대 강국을 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예.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막겠다고 사드 도입했다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갈등을 이뤄내고 참 정말 능력 없는 정부였던 것은 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겠죠. 예, 뭐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으로서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서민 행보 또 외교 안보 이런 아주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이번에 이낙연 총리
예, 총리 내정자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우리 총리 내정자.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예, 워낙 이낙연 총리가 그 5선 대변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대변인 굉장히 여러 번 하셨었고 굉장히 촌철살인 그 논평을 많이 하셨다고 네. 워낙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는 그리고 또 일본 특파원도 오래 하셨죠. 그래서 네. 이낙연 총리 내정됐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또 반색을 했다고 아, 그래요? 그러는데 뭐 아들 병역 문제 정도가 있지만 정말 우리 아들 군대 가게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내고 문제 안될 것 같아요. 예 문제 거기에 안될것 대해서 같아요. 뭐 무슨 흠결을 잡겠어요. 그 관리를 워낙 잘해 오셨다고 들어서 적이 없는 분으로 평가받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예. 뭐 특별히 이견을 낼 수가 없죠.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왜 팽목항 갔을 때 이낙연 지사님 오셔서 맞아요. 이렇게 네. 다 말씀 주시고 근데 정말 인품이 좋으시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처음 네. 만났는데도.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가까운 분들, 흔히 말하는 삼철, 그렇죠. 네, 아름다운 어제 양정철, 퇴장. 이호철, 최재성 네. 이 페북 글들이 정말 심금을 울리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네. 아름답다, 참신하다, 뭐 이런 사설까지 나왔어. 조선일보도 요즘 개화됐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정청래 의원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오셨나 한번 좀 봐주세요.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예. 의원님은 오시면 냄새가 나. 의원님. 아, 네. 오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우리 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 네. 네. 네,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권 연장인 정청래입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에서 말 쓰지 마세요. 아. 네. 이 시대에 참 뭐라고 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참 정권 연장인. 참 정권 연장. 양정철 얘기하고 있대. 네, 보니까. 네. 네.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대장. 네.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많죠. 네. 저하고는 30년 직입니다. 아, 정말요? 네. 대학 제가 2학년 때 학보사 기자일 때 우리 양정철 비서관이 외대 학보사 편집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내 언론 편집 자율권 투쟁 뭐 이런 거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대기련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어요. 자유언론 실천 기자 네. 뭐 연합 이런 건데 거기서 만나셨고 선수들끼리 이제 일찍이 알아보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때는 이제 뭐 또 1년 차이가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기자를 때려치고 네.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돌 들고 다닐 때 네. 오늘 갑자기 연합 집회를 가는데 나타났어. 많이 본 사람이 네. 그 투쟁위원장으로 또 바뀌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 두 가지 운동권의 흐름이 있었죠.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근데 이제 우리는 후보 단일화였어요. 네. 그게 이제 김영삼 맞아요. 지지로 오해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평민당사, 통일민주당사, 명동성당, 정무롱성 들어갔어요. 저는 명동성당 들어가고. 근데 지도부가 양정철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제 학생운동 세력이 어떻게 진화하냐면 NLA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네. 하나는 반미청년회, 네. 반청. 여기는 안희정이 대장.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자민통, 자유민주. 자민련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민통. 자민통.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양정철 그쪽 그룹이 이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저희는 이제 자민통 그룹이었는데 그러다 다 털려요. 그래 반미청년회도 다 구속되고 징역 몇 년씩 살고 자민통 수뇌부도 네. 뭐 다 구속돼서 뭐 징역 5년, 7년씩 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사건으로는 이제 안 들어갔고 네. 저는 이제 아주 밑에 이제 말단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대사관제 정보로 들어갔고 그래서 각자 열심히 살다가 제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2004년도에 네. 그때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언론 비서관. 그러니까 그 중간 그 기간에는 뭐 서로 교류는 없었어요. 가끔 보고 뭐 연락하고 이제 그런 네, 적은 네, 있었죠. 네, 네. 그러다가 만났는데 제가 또 그때 당시는 문광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론개혁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그 담당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난 거야 이렇게 네. 일로. 완전 동지시네요. 네. 만나가지고 둘이 하고 이제 밖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최민희 의원, 민원연. 그리고 이제 또 민변에 또 안모 변호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법이 MB 때 미디어학법 날치기 처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제가 만든 신문법 없애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탄생한 게 종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편에서 안 나갔던.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012년 대선 또 실패하고 그 이후로 이제 더 자주 만났죠. 이제 4, 5년 동안은 이제 자주도 보고 네. 서로 도모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울고 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였어요. 나랑 둘이 사실은 30년 지기였다. 왜냐하면 이제 둘이 친한 것이 알려지면 또 누가 되고 막 이럴까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형이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양비님 이렇게 부르고 양비는 저한테 정 의원님, 정 최고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둘이 친한지를 문재인 대통령도 몰라요. 네. 이렇게 여기서 아름다운 오늘 퇴장을 하니까. 이 서당계에서 이 천기를 누설하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잘 알죠. 속사정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솔직히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가셨을 때 제일 많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벗이 돼준 게 양정철이에요. 네. 그리고 운명이란 책을 네. 기획한 것도 양정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에 끌어낸 것도 양정철이에요. 아, 그래요? 대를 이어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양정철 그러면 굳은 일만 하고 뭐 착한 사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재예요. 기획력이라든가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말빨 글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저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진출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연락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안 받아요, 제 전화도. 안 받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김어준 총수 전화도 안 받았대. 아. 친한 사람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계속 그럴수록 더 전화했는 게 뭐냐면 내가 MBN 판도라 좀 출연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삼철 뭐 부정적 이미지 이런 걸 벗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인재다. 네.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명분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주려고 계속 전화했어 내가. 네네. 네. 그 출연시키려고. 네. 근데 안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비보를 제가 접하고 네. 제가 또 이제 양정철은 이런 사람이다. 쭉 이제 트위터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또 회자가 됐어요. 네. 언론 보도도 많이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어제 문자가 왔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문자 집안 내 공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네. 공개를 했더니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막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양정철이 개인이지만 이게 사실은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제가 소개하고 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형이라고 안 불렀고 못 불렀는데 그리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의원님을.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형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진 좀 찍자 우리. 술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반말을 안 해요. 근데 네. 문자도 그래요. 정최고 지나간 세월이 눈물만 나는구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소. 그 아련한 추억을. 우리 참 잘 왔소. 정말 고맙소. 최근 내 문제 옹호도 눈물나게 고맙소. 은혜 잊지 않으리다. 오늘 박범신 선생이 나를 위해 시 한 편 보내셨는데 눈물이 나더이다. 우리 이렇게 눈물로 이 정권 지킵시다. 박범신 선생이 밀물이란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밀물. 봄꽃의 밀물 황홀하네. 저 밀물에 섞이지 못한 당신 혹 쓸쓸하신가. 상심할 거 없어. 여름꽃 가을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걸. 당신은 겨울꽃 눈 내리는 절세의 어느 모퉁이에서 고고하게 홀로 피고 말 거야. 그게 당신 스타일. 너무 멋진데. 멋지네요. 박범신 작가도. 네. 뭐 지금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뛰어난 인재시기 때문에 네. 다른 기회가 예. 또 당연히 있을 또 거예요. 때가 되면 예.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네. 왜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 뭐 그 사이에서 어쨌든 그런 페북글을 올리셨었던 거죠. 네. 근데 뭐 패권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전면에 나서셔도.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그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문자 네. 메시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근데 네. 한 70대 할아버지가 쓴 것 같네요. 뭐 하더이다. 뭐 둘이 하지. 말을 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이제 문자도 이렇게 보내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이 서당캐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철이 형 좀 연락 좀 해. 네. 내가 처음으로 지금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름답게 퇴장하신 분이 이제 삼철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고 또 우리 최재성 의원님도 예. 또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번 뭐 입각 안 하시겠다는 잠시 취지죠? 물러남. 잠시 네. 물러남. 뭐 한 사람쯤은 빈손으로 있어도 네, 예. 의원님도 청와대에서 연락 안 왔죠? 저는 사단계 때문에 사실은 뭐 이곳저곳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임명직에는 나가지 않겠다. 나는 대통령에게 뽑히기보다는 국민에게 뽑히겠다. 공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본인이 시험 봐서, 하나는 대통령이 발탁해서, 하나는 국민들이 뽑아줘서. 그래서 나는 세 번째 경우가 제일 맞다. 네. 그게 나는 선출직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간간히 얘기했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는 친문들 임명직 진출하지 않겠다 왜 선언 안 하냐 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2017년 이번에도 문제가 되면 내가 써야지. 근데 그런 게 안 불거졌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저도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 한 자리 받으려고 열심히 하겠지. 이런 네. 게 막 시니컬한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다른 분한테 너무 누가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정청래는 임명직 안 한다는데 당신은 어때? 이렇게 막 질문 받을 것 같더라고. 네. 박주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정청래는 임명직 진출 안 한다는데. 그럼 너무 누가 되잖아요, 본의 네. 아니게. 굉장히 그래서- 생각이 깊으시네. 네. 그래서 그걸 못 썼어요. 네. 못 쓰고 또 대선 끝나고도 쓰려고 그랬거든. 자꾸 나한테 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네. 엄청 친한 걸로 알아요. 동네에서 그렇고 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네. 아니 그 사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한 자리 안 하냐고 어디 장관 가냐고 막 물어보고 자기들 멋대로 문체부 장관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래서 안 한다고.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쓰고 싶어서 진짜. 그런데 네. 또 이제 인선이 막 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혹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가 될까 봐. 참 잘하셨어요. 못 쓰고 있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정철 형이 그걸 썼길래 아이 잘 됐다. 나도 묻어가자. 나도 안 한다 이제. 임명직. 그래서 나중에 쓰셨잖아. 그래서 썼어요. 제가. 쓰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 나도 안 한다니까 이렇게 썼죠. 하여튼 오늘 그랬더니 최재성 의원도 썼더라고. 네, 여기 같은 날 양정철 최재성 의원이 같은 날 쓴 걸로. 예. 그래 저도 같은 날 썼어. 그래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 우리 박경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이 네 명은 참 마음 편해요. 지금 혹자 몇 분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지금 그 사우나 갈 때, 목욕탕 갈 때도 이 비닐에다가 예. 전화기 넣어서 전화기를 아이고. 혹시 모를 청와대에서 호출. 근데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생각 혹시 없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상태로 잠자면 안 되니까 배터리 맞닥으로 충전시켜 놓고 머리맡에 놓고 네. 자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인사도 네. 아주 합리적인 분 잘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당캐 출연하셨던 몇 분들도 김상조 교수님.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예. 김상조 또 교수님. 누가 있죠? 저리 이수혁 대사님은 그냥 하마평에 좀 오르고 있죠. 아직 뭐 결정 안 된 데는 외교부 장관, 뭐 안보실장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역사적으로 제가 의미를 살펴봤어요. 이제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최초의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힌 최초의 선거였고요. 반만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역사적 쾌거고요.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2016, 17 촛불혁명은 지금까지는 결실을 맺은 성공한 혁명.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주시면 완벽하게 성공한 혁명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정권 교체.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최초의 선거. 이것이 한국의 역사상 길이 빛날 일이고 또 하나는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베트남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자스민 혁명, 뭐 이라크, 리비아 뭐 이런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명예로운 세계사적으로 가장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무혈 혁명이었다. 명예혁명이었고 2017년도 노벨 평화상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무게감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 지시 1호, 2호, 3호, 4호가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감찰 지시까지 이영렬 안택은 감찰 지시까지 너무 좋았고 보훈처장 피우진 너무 좋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지금 3루타 아니면 홈런이에요 지금.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그 마지막 남은 아이한테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방에서 사인지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인해주고 온 거. 근데 그 아이가 또 밝혀졌어요. 그 아이가 또 그 사인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요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아이 이게 우리 화면에 안 나오지만 그 아이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늦은 거예요. 그냥 늦은 거죠. 근데 박주민 의원 어렸을 때 모습 같아. 빡빡머리에다가.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때 초등학생들이 사인 받겠다 공책이나 수첩 찢어가지고 손을 내미는 학생들이 한 100명쯤 됐대요. 다 일일이 사인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 있잖아요. 제가 최고의 사진으로 꼽습니다. 이 정도로 감동이 있는 장면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그 돈봉투 만찬. 오늘 이제 그 감찰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리셨는데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영렬이라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고 동시에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어서 이제 우병우를 비롯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안태근이라고 하는 검찰국장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7, 8명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병우하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1000번 넘게 통화한 그 사실이 밝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자리가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었는데 검찰은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원래 있던 일이다 이런 관행이다.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 바뀐 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소상히 감찰하고 특히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제대로 명도가 잘 밝혀지지 않는 활동비들이 주어지는데 그 내역까지 다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활동비가 활동 전에 줘야지. 활동 다 끝났는데 주기 무슨 활동비야. 경력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병우 잘 빼줬다. 그 경력금 아닌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수활동비를 취급하는 다루는 그 총무비서관의 이정도 비서관 있잖아요. 저는 이번 인사 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인사였습니다.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특수활동비가 1년에 100억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통치자금 성격이니까 금일봉 주고 어디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반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국고로.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책정될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국가 보안이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 3, 4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더 많았고 김영삼 대통령도 뭐 천문학적인 숫자였고. 근데 어쨌든 나부터 그런 거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산 전문가.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검찰에서 짬짬이로 특수활동비를 뭐 쌈짓돈 쓸 수 있어? 그건 국민 세금 아니야? 열받을만 하죠. 거기다 수사를 하는 주체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여러분 근데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제 식구 감싸기 안 하고 지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지대로 좀 해야죠. 근데 박경면
제대로 발음을 제대로 안 하고 지대로를 하네. 지대로 그래야지 제대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그 양심 선언을 해서 그 내부 고발을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그래도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요. 예. 좀 혼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국회에서도 시작해야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좀 저항이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범인인 벌써 거죠. 보여요? 그럼요. 오늘도 저 세월호 그 고용인 그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용인 위원장이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이 뭐 세월호 제조사 지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렇게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이 SNS에서는 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범인.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적폐 청산을 위해서 뭐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숨겼던 그런 인사들 또 사드 과정도 적폐와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적폐 청산 대상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사혁신처 얼마 전에 그 세월호 그 기간제 교사님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순직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 사실 씨 사원가요?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더 감동적인 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통화를 했어요. 김초회 선생님, 김성욱 씨 59세. 네. 그렇게 막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울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딸한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네. 전화를 이제 비서들이 했겠죠. 대통령이 통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바쁜 사람이 뭘 전화하냐고. 대통령이 말이야. 나한테까지. 하지 말라고. 그 비서들이 이제 못한 거야, 연결을.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내가 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핸드폰 눌러가지고 한 거야, 선생님한테. 네. 그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왜 나한테까지 전화하냐고. 빨리 끊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좋더라고요.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 김성욱님하고 통화하면서 고맙다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감사받을 일 없다. 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이런 일이죠. 취지로 그렇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감동.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문재인 되는 거죠. 대통령이 나하고 성정이 좀 비슷해. 네. 그 김관홍 잠수사 있잖아. 네.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정의한테는 꼭 한번 감사 전화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또 한 번 전화를 하셨어. 그 이후로 고맙다고 감사해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공통점이 또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얼굴? 트위터 대통령이잖아. 트위터 대통령? 네. 얼굴이라고 좀 해줘요. 아니, 얼굴은 너무나 상반적인 이미지. 뭘 상반적이야? 박주민은 뭐 저기 왔다 갔다 하더구만 SNS에 어떤 거예요? 조국,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교해가지고 옆에 쭈그리고 앉을 때만 추진이 있고 이하 작가님이 그 포스터를 만들어 주셔요. 그랬어요. 옆에 김호준 있고 참 안 됐어. 뭐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뭐. 우리 그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드는요. 제가 또 이 시대 참 외교 전문가로서 네.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네. 5월 10일까지 네. 1대1로 네. 국제정상 포럼 네. BRF 여기에 중국이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대해서. 근데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초청장이 왔어요. 네. 그리고 박병석 단장이 갔잖아요. 네. 국가원수 다음급으로 의자 배치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장관 윗급으로. 네. 그리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또 만났어요. 장체스. 네, 그리고 예정이 없던 시진핑이 10분간 면담을 했어요. 네. 거기 덕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멘트가 중요해요. 사드 이런 얘기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 철학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해찬 총리 있잖아요. 네. 이제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네. 선물을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오고 우리 러시아 특사 박주민이. 아까 러시아. 우리 특사 얘기 좀 했긴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네. 미국하고도 관계가 지금
관계 개선 조짐이 착 보이는 게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41분 만에 대통령이 보고되고 바로 1시간 반 만에 NSC 열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강요들 다 불러가지고 보고받고 바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멘트가 모범답안이에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린 대화를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니네 곤란하지. 북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규탄 성명을 냈잖아요.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게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메시지로 들렸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정한 상황은 뭐냐면 핵 문제거든요. 봐요.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진전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온건하게 근래에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제, 중국 문제도 지금 굉장히 해빙의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시대 참 외교 전문가로서 그렇게 분석하고 그때 있습니다. NSC 열릴 때 정말 분단위로 쫙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어떤 액션이 이루어졌는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민소통본부장 윤영찬 수석께서 국민소통수석. 그분이 그 핸드폰으로 그냥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회의 상황을. 그래서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찍은 거.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도 보여지면서 또 이게 되게 역동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정지 상태에서 잘 찍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긴급 상황 속에서 그냥 소통수석이 이렇게 찍은 거 보여지고 이러니까 모든 게 투명하게 보여지면서 정말 신뢰감을 주는데 제가 올해 3월에 그 유엔 여성 지휘위원회를 갔었는데 그 갔을 때 9.11 그 메모리얼 뮤지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911 당시에 이제 미국 메모리얼 뮤지엄 이거 이해해요? 영어로 얘기했는데. 여기 또 참 영어인. 시대 참 영어이니까. 완전히 근데, 미국 발음이시잖아요. 나는 의원님은 영국식 발음해서 못 알아듣어요. 메모리얼 뮤지엄. 뮤지엄. 근데 그 뮤지엄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분단위로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따른 대응이 뭐였는지 쫙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실은 9.11 때 백악관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9.11 위원회가 만들어서 다 조사를 했었어요. 세월호 때도 그렇게 하자고 세월호 특조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세월호 특조위는 깔아뭉개서 못했지만 9.11 위원회는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을 조사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남는 거예요. 세월호 아까도 우리 언급했지만 제조사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지금 뭐 아까 이영렬 안태근 그 돈봉투 만찬 그것도 무슨 감찰 지시하는 것을 뭐 정치보복으로 얘기한다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인식 수준이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이 용인은 못해요. 어떤 국민들인데. 그럼요. 그 박병석 의원 그 1대1로 때문에 포럼 때문에 중국 갔는데 또 4대 외교라고 또 대변인 그 자유당 쪽에서 또 좀 논평 내지 성평 작년에 그 김영우 의원님 가셨을 때 냈던 논평 리사이클한 거 아닐까? 야,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매국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전방위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내고, 효과가 좀 바로 나잖아요. 효과가. 해빙 무드로 들어가고 이 고립되어 있던 한반도가 이제 좀 코리아 패싱이 이제 다 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뭐 발목 잡고. 그리고 박병석 의원이 좀 딴 얘기긴 한데 중국어도 유창하신가 봐요. 박병석 의원님이 홍콩 특파원을 오래 하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 비공개 때는 그냥 통역 없이 중국어로 하셨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그 대화는 통역을 통해서 들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듣는 것은 좀 달리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중국어 잘하세요, 박병석 의원님. 시 주시, 요 원티, 요 원티, 对。中国共同发展，你怎么想？对啊，中国和韩国共同发展，是的，是的。중국어를 잘하세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국과 중국의 뭐 공동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공동 발전, 공동 하자 이러면 돼요. 짜장면이지. 와요. 중국 특사로. 네,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중국 특사로 저는 가지 않고요. 중국 특사를 제가 파견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용호 오늘. 파견 좀 해주십시오. 파견할게요. 참 정청래 의원님 워낙 그 선거 체질이시잖아요. 제가 보면 그 선거 때 되면 특히 펄펄 나르시는 것 같아요. 에너제틱하시죠.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약간 뭐라나 금단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혹시 그러시진 않으세요? 있었어요. 그러실 저는 5월 8일 저녁 때
잠을 못 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마이크를 잡고 유세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한숨 못 자고 홍대 2번 출구 나갔어요. 네. 막 하고 이제 막 진짜 힘들었거든. 2-3시간씩 자고 거의 한 20일 했어요. 근데 근데 끝나고 탁 나니까 있잖아.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있잖아. 무슨 조울증 걸린 것처럼 네. 뭐만 조금 몸에 들어가면 졸아. 자. 네. 며칠 가더구만. 저도 이제 저도 5월 며칠 9일 투표하는 날, 그날부터 우리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예. 전 몸이 오히려 근질근질하던데. 예, 그리고 막 또 아쉬워. 계속 열심히 안 했구만. 선거 열심히 유세송이 했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너무 좋았어. 예. 그래서 특히 저는 진짜 좋았던 그 음악이 유세송은 아니죠. 영원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 등장할 때 나오는 등장할 노래. 때. 야, 그 뭐였지? 그거는 그냥 막 가사 없는 드럼 음악. 치면서 막 예, 근데 하는 건데. 무슨 야구 경기장이나 뭐 스타들 나올 때 근데 너무 멋있어. 맞아, 그 아니, 음악을 가사가 들으면 있어요. 아드레닌이 예, 막 맞아요. 바로 든든한 아드레날린. 대통령, 아, 뭐 김대중 아드레날린이 대통령, 예. 가사 나오는 있었어. 것 같아 몸에서. 너무 멋있어. 예. 근데 난 이번에 네. 제가 다른 팟캐스트도 얘기했습니다. 네. 오해 없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 네. 박경미. 네. 진짜로. 문나이트에서 나는 진짜 정도? 딱 보면서 박경미 의원 그러면 뭐 그냥 수학 교수 뭐 이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더더더만 틀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때 더더더하고 영원한 친구밖에는 제가 외우질 못했어요. 꽃탈배 원래 더더더 아니었거든요. 제작진한테 계속 더더더를 틀어달라 해서 틀었는데 근데 말이야. 너무 잘하시더라고. 얼굴 표정이 이게 딱 달라지시면서. 춤추면서 막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네. 여자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꼭 1등하고 말 거야 네, 하고 막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균 100점 네, 받는 네, 애들 우리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네. 내가 1등을 한 번도 못했네. 네. 걔는 있잖아. 내가 평균 98점 맞은 적이 있거든. 네. 내가 1등 했겠지. 네. 걔는 100점 맞았어. 여자애인데. 네. 걔는 결국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갔는데 네.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런 근데 건 그게 아닌데, 얄밉지가 않아. 얄밉지가 근데 않아. 저는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막 망가지고 이런 것도 즐거워요. 그러니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라면 정말 그냥 뭐 이거 다들 저 사실 그런 그런 거 거 못 아니 하는데요. 근데 박경미 의원은 기왕 이렇게 된 거 강남 좌파. 강남 좌파로 맹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에서 몽땅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강남 3구도 강남도 이제 드디어 어디 개화. 살아요? 근데? 저는 주- 서초동에 삽니다. 서초에서 출마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대선 기간의 그 선거 문화 정착은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또 문나이트 예. 또 꽃탈배 유세단 예. 또 무슨 유세단 있었죠? 저는 엄지척 더벤져스 그다음에 리턴스 유세단도 있었고요. 네. 많았는데 아그레망? 아그레망 아그레망, 그 본봄 네. 유세단. 본봄 유세단. 유세단 또 안보 쪽 담당하신 그 예비역 그 거기는 좀 장- 재미없더라. 거기는 아직도 좀 경직되게 막 하는데. 저희 동네에 네. 한번 오셨다가 당황하고 오셨어요. 본봄 아닌가 보다. 유세단은 네. 저는 강원도 가봤는데요. 본봄 유세단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막 유랑극단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거기 강원도 쪽 이렇게 도는데 좀 유랑단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 축제 분위기니까 5월 9일날 투표하는 날은 나가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5월 9일부터 못했잖아요. 박경미 의원은 내가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정치 경험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더 되시지 않았어요? 13년. 제가 13년 됐어요. 그랬어? 네.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건 진심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좀 약간 좀 보는 눈이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딱 보잖아요. 이분은 한번 하고 말겠네. 단명하겠네. 그리고 어디 지역구 가가지고 원외위원장하고 경선했다 떨어지겠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네, 거. 네,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실제로 거의 다 맞췄어, 제가. 네. 근데 저 사람은 생존력이 있어.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맞추고 제가 19대 재선 됐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부른 사람도 있어요.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 본인은 원하지도 않아. 네. 내가 우리 사무실 와. 불렀어. 왜 불렀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치 컨설팅을 원하지도 않는데 2시간씩 했어요, 제가. 진짜로. 나중에 컨설팅 받겠습니다. 진짜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본인들은 근데 원하지도 않아. 네. 근데 나는 내가 초선 때 시행착오 겪은 것을 겪지 말아라 이거야. 네. 근데 박경미 의원은 어디를 가도
자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방송을 통해서 자꾸 계보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 저 그렇게 안 야구 해주셔도 자꾸 이미 타죠. 정청래 예보예요. 그래서 우리 다 중독됐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4년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과 돌아보지 않는 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4년을 한번 돌아본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재선 국회의원들한테, 조선들은. 그런 게 있다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한번 네. 돌아본 것과 안 돌아본 것과는 달라. 네. 그리고 지역구 선거를 한번 치러본 것과 치러보지 않은 비례대표는 또 달라요, 이게. 네. 예, 제가 그거, 무료로 예, 컨설팅을 해드릴 끝나고, 테니까. 예, 컨설팅 받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대선 기간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도 국민 스타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유튜브 같은 거. 문나이트에 네. 불러주셔서. 근데 그때 네. 문나이트 얘기는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재정 의원이 네. 처음에는 박경미 의원님을 사실 그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게 근데 얘기했죠, 먼저 본인도. 춤을 추셨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재정 의원님이 눈이 지글지글 타더니 빛이 달라지고 완전 달라져. 대충 하려고 그랬어, 처음에는. 네. 그러더니 딱 본인이 무대 올라갈 때는 딱 머리 탁탁 치고 기싸움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 박경미 의원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재정 의원이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승부욕 있어. 다를 때하고 달랐어, 네, 몸짓이. 달랐어요. 야. 너무 좀 흥분해서 좀 오버했어 그날. 네. 그래서 1등을 안 줄 수가 없었어. 예, 근데 이재정 의원님은 워낙 그 내부에서 폭발하는 그런 흥이 있으세요. 에너지.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없는데, 예, 그것도 근데 이제 이재정 의원이 고등학교 때 껌 좀 씹었나? 뭐 글씨요. 누가 그 SNS에서 뭐 클럽 많이 다녔냐고 그랬더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죠. 그 제가 잘하시잖아. 들은 바로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교조가 막 만들어질 무렵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좀 계시고 네네, 잡혀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참교육 운동 네, 참. 네. 그런 걸 네, 고등학교 참교육. 때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좀 자꾸 문나이트에 제가 좀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꼴찌했어? 제가 꼴찌는 저는 감수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박주민 의원한테 내가 왜 박주민 의원 같았죠? 제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네. 한 1점 차이였는데. 그때 심사위원, 윤리위원장 뭐 다 맡고 계신 아니, 정청래. 근데 네. 박재민 의원하고 춤 실력으로 봐서는 그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한 노력하는. 제가 그때 머리띠도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너무 귀여웠어. 미키마우스.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 노력상의 의미가 좀 컸어요. 저는 그때 거기 모인 이제 시민들의 그 호응도가 박주민 의원님이 좋아서. 그리고 김영호 의원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친문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요직에 못 가고 네.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 네, 네. 선거 때도 다 비문들이 그 후보 옆에 다 있었잖아.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김영호 의원은 친정청래라서 약간 좀 피해도 있었어. 또 김영호 의원을 등수를 높이 하면 친정 패권주의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을까봐. 진짜 세심한 배려를. 원래 그 청래당의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네. 원래는 청래당 회원이세요? 예, 저가 이제 명예회원이죠 아직까지. 근데 저도 뭐 시켜주세요. 문나이트 원래 두 번째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저희끼리 좀 짰지. 그래서 야 영호야 박주민이 꼴찌 만들고 너 한번 내가 또 키워줄게. 그런 음모도 있으셨군요. 그런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인사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예.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가 너무 강릉 산불 때문에. 예, 예, 맞아. 또 그래서, 강릉 산불 예. 났어. 그래서 이게 취소되지 아니 않았다면 그날 밤에 나가려고 토요일 맞아, 저녁이었잖아요. 강릉 제가 산불이었어. 목욕제기하고 저기 참 계속 아니, 집에서 낮에 거울 보고 연습하고. 안 유세하다가 받아봐 내 거울 보고 연습한 거. 김영주 위원장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김영주 위원장은 그냥 하면 어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찝찝하다.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참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 전체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좋은데 종편들에서 이거 완전 무리수 들 씹을거리다 필요가 이거. 없죠. 예. 정말 그래서 카메라 들고 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우리 춘걸 또 화면으로 비추고 막 그렇죠. 하면은 꼴불견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네. 판단 꼭 잘하셨어요. 느낌이 TV조선이 올 것 같더라고. 인사동으로. 그래서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안 하는 게. 아니 있겠다. 참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자고. 네. 근데 물론 인사동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판 벌려도 좋기는 했었을 텐데 네. 또 그때 몰지각한 했으면 네. 진짜 히트 쳤을 거야. 네. 한번 경험도 있겠다. 그때는 약간 이 분위기가 무리익어가지고 저도 조금 연습 좀 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내가 정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더더더 거울 보고 몇 번 연습하셨어요? 연습 안 했어요. 아니 그건- 우리 그게 제가 볼 때 100번 더더더가 이상 하셨어요. 저기 작년 총선 네. 총선 때도 그것에 한 60% 정도는 똑같고 네. 그 조금 바꿨잖아요. 또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엄지척 유세단도 가보고
그다음에 네. 여성들로 이루어진 넘버원 유세단, 봄봄 유세단, 그다음에 할배, 꽃할배 이렇게 여러 개 다녀봤는데 네. 재밌는 게 그 버전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달라요. 예, 그 엄지척은 이제 좀 선수들이라 갖고 네.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런 게 있고 넘버원은 또 아니고 또 지역으로 가면 이제 그 지역 운동원들이 하니까는 더 단순화시킨 버전으로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네. 동일한 그 율동을 가지고. 네. 하여튼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다들 참 놀랐죠. 행복했죠. 그 앞으로 진지한 네. 표정으로. 서당캐는 저는 이제 안 나오게 거잖아요. 왜 안 나와요? 네. 대선 끝났잖아. 아이, 제 대신 나오셔야죠. 박경미 의원을 계속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네. 하세요. 근데 왜냐면 이분이 네.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면서 좀 매력적인 여학생들 있잖아요. 네. 아이, 대시우. 그런 여학생 있잖아. 네. 이게 모습이야. 네. 대시우. 나이도 나랑 동갑이야. 예, 뭐 에? 같이 맘먹고. 65년생. 예, 민증 그런 까니까 거 공개도 그렇더라고요. 되나요? 예, 네. 65년생. 이제 같이 그럼 늙어가는 앞으로 주제. 누님이라고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귀여운 동상들. 근데 박경미 의원 있잖아. 여기 예. 오기 전에 예.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는 걸 알긴 알았어요? 아, 그럼 알았죠. 어떻게 정청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사에 좀 유명한- 눈 뜨고 그 있었 사회- 아, 그리고 제가 저 네. 홍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알았죠. 알고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정청래 의원은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가지고 내가 아, 그래요? 황당할 때가 있어. 뭐, 요즘 아마 천연기념물 정도 되나? 그런 사람은. 어이구. 박주민 의원은 알았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의원은 오기 전에. 아니 그 세월호 때문에 음. 좀 특이한 변호사가 있다. 예. 특이한 변호사. 생 메고 다니는. 예, 예. 이게 뭐 다.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 박주민 의원님 팬이래 갖고 예. 근데 박주민 의원님도 저도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보면 주로 뭐 연예인이나 이 스타급의 이제 정치인들이 안티가 있잖아요. 완전 안티가 없어. 유재석이야. 안티가 없는 정치인이야. 아니에요. 안티 많아요. 있어요? 아니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가 안티겠지. 그치. 홍준표. 아니 박주민 의원 같은 얼굴에 안티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야. 맞아요. 예. 저는 안티가 없는 유형이에요. 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부터. 네. 예,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정치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농담인 줄 아시나 봐요. 하여튼 열심히 할 텐데 선배님들도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규민 의원님.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길게 이제 얘기하세요. 그 교육에 이제 교육 본연의 이슈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정치인은 우리가 벌써 일주일새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 비교 우위에 서는 게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기득권 부패 권력 정말 뭐 적폐 이런 청산하고 이래서 확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 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가 공략했던 것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워낙 복합적인 그런 변수들이 난백상으로 얽혀 있는 터라서 네. 이전 정권에 비해서 그렇게 확 달라진 모습을 금방 보여주기가 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우리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서서 좀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창민 의원님. 진보도 간진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봤어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고 추하고 이런 것은 못 살고 가난하고 그것이 진보다 이런 것을 이 상식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도 진보도 멋지다. 얼굴만 멋진 게 아니라 하는 것도 멋지다.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도 네. 그런 취향이 있는 분들도 아메리카노를 들고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좀 멋진 대통령, 멋진 정부, 멋진 여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김영호 의원도 네. 면도 잘하시고 네. 특히 박주민 의원 면도 네. 다 했는데 뭐. 네, 그리고 좀 가발도 좀 단정하게 좀 하나 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 당에 네. 지난 총선도 이번 대선도 그것을 누가 보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 네. 박경미 뭐 네.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견인해내고 또 박주민 같은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분들을 견인해내고
그래서 각자 포지션을 맞게 열심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 사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기름지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고 겸손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 겸손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슬픔도 공감하고 정말 따뜻한 정부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서 광고 말씀 하나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 정권 네. 연장에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집권 여당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청래당. 네. 청래당으로 오십시오. 네, 지금 절찬리에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네. 명예 고문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래당으로 오십시오. 청래당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간지나는 광고였습니다. 네. 하여튼 따뜻한 문재인 정부 또 용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누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